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꾸민걸 PC에서 예전에 수리를 받아보셨던 고객님께서 고객님의 조카의 PC 제작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카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대략적인 견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정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실제 사용자와 부모님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오후 8시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루 전날이었는데 일정 조율이 또 있었습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업체 사장님들과 회식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몇 번 변경을 해서 금요일은 도저히 이제 안 된다 하셔가지고 금요일에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금요일에는 또 제 일정으로 중화동 한 족발집에서 조촐하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먼 곳에서 중화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사장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하필이면 금요일이라 회식 도중 중간에 잠깐 나와서 이제 고객님들과 잠깐의 이제 설명을 드리고 견적을 완성하였습니다. 8월 5일까지 용산 PC 총판 업체가 휴가였었고 어제 상품 수급을 받고 오늘에야 테스트를 마치고 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조립이 잘 되었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견적을 아주 신중히 짜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유는 고3이 되면 아무래도 PC 사용이 조금 줄어들 것이고 남자는 무엇보다 군대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 목표는 군대 전역할 때까지 성능 부족함 없이 쭉 사용 가능한 PC 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군대에서 주는 월급이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모아서 전역할 때 핸드폰하고 PC를 구매하면 됩니다. 꾸민걸 PC는 1인 업체입니다. 즉 제가 직접 견적을 짜고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견적 짤 때 정말 많은 질문을 드리고 좀 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 없이 그리고 좀 더 맞춤 옷에 가깝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 하는 제 간절한 또 소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조카의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그 고객님, 그 남성분님께서 아주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조립을 할 때에도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와 실제 사용자를 생각하면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만든 PC는 제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도 고장 안 나고 오래오래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하나 그리고 신중하게 조립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을 실제 사용자인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아마 문자를 받으면 많이 설레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요즘 정말 경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하나의 부모이기는 하지만 늘 부모님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숙연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 PC도 정말 아이에게 훌륭한 컴퓨터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이 남학생도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겠지만 더욱 부모님께 효도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품들이 잘 도착을 했고요. 꾸민걸 PC는 그 견적을 짤 때 재고 상품을 아예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시야로 견적을 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온전하게 그 무상 AS 기간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고 상품은 하나도 없고 고객님께서 견적을 짜고 오케이 하신 이후에 제가 물건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자, 상품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고요. 부품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5600XT입니다. 5600과 가격 차이는 2,000원밖에 안 나는데 조금 부스트 클럭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스트 클럭 때문에 2,000원을 더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2,000원 차이라면 그냥 깡성능이라고 하죠. 그냥 기본적인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게 저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뭐 오버클럭이라던가 뭐 이런 거 또 머리 아프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등학교 2학년이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뭐 오버클럭에 이거 신경 쓸 겨를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XT로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자,
제가 무상 AS 기간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급하게 컴퓨터 AS를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무상 AS 기간을 기억을 하셔서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교체가 아니라 이거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무상 AS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뗐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SN코어 DDR4 3208기가짜리 두 개로 해서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생산일 중단할 때까지 무상 AS가 존재를 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메모리가 고장났다 그러면 무작정 교체하지 마시고 그냥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 중단될 때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쭉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불량 때문에 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실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SSD는 팀그룹 제품이고요. MP33 프로, 제가 한때 정말로 즐겨 썼던 SSD인데 또 품절이 나가지고 또 오랜 시간 또 잠적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장에 나온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 정말 속도 빠릿빠릿하고 잘 뽑아주는 SSD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무상 AS 기간 5년이라 상당히 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그래도 명색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어떤 게임을 할지를 모르는데 적어도 5060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060으로 선택을 했고, 또 기가바이트 제품입니다. 잡 브랜드 아닙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은 이 오늘 PC 중에서 단품 중에서는 가장 비싼 부품이죠. 그래도 5060입니다. 이렇게 투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 따지면 심장과도 같습니다. 파워는 전격 700W로 넣었고요. 몬스터 가츠 제품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6년입니다. 보호회로 충실하고 무상 AS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래도 6년 동안은 그래도 안전하게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요. 아주 조용하게 입소문 타고 있는 파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PU의 원활한 쿨링 효과를 위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게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쿨러를 탈거를 하고 사제 쿨러를 하나를 넣었는데, 이 쿨러 딥쿨 AG400 쿨러입니다. 진짜 기본기 좋고 TDP 성능 좋고 TDP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가성비 좋은 쿨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판매 순위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쿨러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잡스러운 거 하나도 없고 뭐 LED라던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기본 성능 진짜 이거 하나는 어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정말 제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냥 앉아서 제가 벤치마크만 하고 이걸 이 메인보드를 쓰면 좀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실제적으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또 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라든가 각종 부품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선택한 보드는 바로 MSI A520M A 프로입니다. 이 제품으로 제가 5500 GT 제품도 굉장히 많이 출고를 했고 5600도 마찬가지고, 5600 오늘 같은 경우 XT도 충분히 성능 잘 뽑아주는 메인보드고 5060 그래픽 카드도 잘 뽑아주니까 이 메인보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성비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VMe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이거부터 장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CPU와 CPU 쿨러부터 장착을 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쿨러 방열판 때문에 SSD 장착이 굉장히 거꾸로 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조립을 한다 그러면 SSD부터 장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고 이제 쿨러 장착을 위한 기본 가이드도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쿨러 제조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트릭사의 MX4를 이용해서 새로 도포를 해 드렸습니다. 서멀 구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서멀 구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CPU의 온도를 상당히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CPU의 온도가 높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스로틀링이 걸립니다. 스로틀링이란 CPU 온도가 너무나도 고온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성능 제한에 걸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온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또 한 고온 한 90도 이상으로 한 1분 정도 유지가 되면 컴퓨터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진다는 증상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내구성과 안정성이죠. 좀 더 저온으로 CPU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고온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에 CPU 쿨러, 그 다음에 NVMe SSD, 메모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 뭐 사춘기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 부모님께서 컴퓨터를 사주시고 했는데 또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거 프로필도 한번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딱 이렇게 찍겠죠. 이제 켜놓고 이제 옆에다 찍는데 이제 컴퓨터 괜찮은데 그냥 엄마가 한 대 사주심, 이런 식으로 딱 무심코 딱 올렸을 때 어항식 케이스가 딱 나오고 여기에 현란한 LED가 돌아가는 모습을 딱 이렇게 찍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어항식 케이스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이 시원시원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게임용 PC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온도라던가 이런 거를 발열적인 거를 생각해서 조금 큼지막한 케이스로 선택을 해서 좀 발열적인 부분, 쿨링적인 부분도 이 성능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파워부터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 스피커도 장착합니다. 옛날에는 케이스를 사게 되면 이게 비품 스피커가 하나씩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비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부품이 이상이 있을 때 이 비품의 패턴으로 그 이상 부품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 뭐 그래픽카드 삐삐, CPU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제조사별 혹은 바이오스 제조사별 패턴은 조금씩 다르지만 만국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한 번만 삑 하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품 스피커를 장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께서도 혹시나 오해를 하지 말라고, 만약에 PC를 켰는데 삑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근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돼. 그때는 PC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하는 게 아니라 PC는 정상적이니까 모니터와의 선을 제대로 연결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 PC 같은 경우에는 또 연결하는 방법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도 다 매뉴얼로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매뉴얼과 다르게 연결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일단은 위에 있는 단자 두 개는, 모니터 출력 단자는 내장 그래픽은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HDMI 하나를 열어놨는데, 혹시라도 DP 모니터라든가 좀 좋은 모니터를 샀다 그러면 여기 캠 막혀져 있는 거를 빼서 거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힘으로 연결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다 스무스하게 들어가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뭔가 힘으로 뭔가 꽂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절대로 힘으로 연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은 HDMI가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열어 두었어요. 자, 일단은 첫 부팅, 일단은 조립을 하고 처음으로 한번 켜 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에 들어가서 최신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그리고 성능, 그리고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가 있었던 거를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메인보드 제조사나 제작사 쪽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메인보드는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또 PC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들고 여기저기 이제 찾아 헤매지 말고 긁어서 부드러움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호환성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내 SSD가 속도가 반토막인데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속도가 더 빨라진대. 그리고 최신 CPU라든가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몇 버전이 필요하다네. 그러면은 꼭 하셔야 되는 건데,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으신 분은 주변 친지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뭐 이모, 할머니, 고모, 고모부, 외삼촌, 삼촌 뭐 한번 다 물어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주변 PC 가게에서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혹시라도 PC를 처음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꾸민걸 PC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제가 제작 영상을 다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제작 영상이라든가 이 과정이 하나의 기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바이오스도 이왕 조립하시는 거
최신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뭐 이 말씀 하는 거 돈 안 들어가니까 한번 말씀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업체가 아니라 타 업체한테 문의를 하실 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서도 얘가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마치고 이제 초도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립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세심하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남들 뭐 대량 생산형 조립보다는 다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나하나 하기 좀 세심하게 하는 조금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보다 오래 걸리는 게 바로 이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바로 간과하지 않고 스킵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똥꼬집 같이 지켜온 제 루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루틴을 깨버리면 제가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또 테스트를 하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네벤치를 통해서 이제 CPU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시스템에 부하를 줘서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봐서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한번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온도가 굉장히 착하죠. 54.5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온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에 한번 부하를 줘서 얘가 또 얼마만큼의 온도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또 얘 성능에 맞는 점수 스코어를 내주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CCT를 통해서도 한번 컴퓨터에 또 전반적으로 또 빡센 또 작업을 시키면서 부하를 시키면서 혹시라도 오류라던가 또 온도 변화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SSD 이제 속도도 한번 체크를 해봐서 지금 3600대 나오면 굉장히 준수한 성능이죠. 아주 좋은 성능이어서 저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SSD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무상 예수 기간도 5년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LE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다 켜놓은 상태라 아주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빛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 겉면에 보면은 보호 필름이 있어요. 이거를 떼게 되면 아주 쨍하게 내부가 아주 환하게 잘 보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너무 이제 PC를 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방에 불을 끄게 되면은 천장에 이 불빛이 다 비쳐요. 그래서 막 반짝반짝 하게 되는데 이제 고3 되면은 내 아이가 자나 이제 화장실 가다가 한 번씩 방을 봤을 때 불이 반짝반짝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야 너 지금 게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 케이스 상단에 보시면은 이 LED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불이 꺼집니다. 이렇게 꺼져서 밤에는 이렇게 또 하시고 또 혹시라도 뭐 동영상 인강이라고 하죠. 인강 또 이제 수험생이 되니까 또 인강을 하는데 자꾸 지금 모니터 화면을 보는데 자꾸 옆에다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자꾸 시선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부할 때는 딱 끄고 하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실제로 사용할 이제 PC 제작 과정과 이제 얼마만큼을 제가 아까 사용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담겨져 있는 PC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도 고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한도가 없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거 사면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사봤자 괜히 손실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부분 이렇게 잘 생각해서 조율해서 잘 구매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 PC 같은 경우도 정말로 그 아드님 고등학교 2학년 아드님한테도 아주 훌륭한 PC니까 어디 가서도 RTX 5060 샀어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PC로 그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도 같이 성장을 하고 또 가정에도 늘 행복이 깃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또 수험 생활도 열심히 해서 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또 응원합니다. 아무튼 꾸민걸 PC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또 부품 선정하는 데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